다들 식사하셨나요? 네. 안 먹었어요. 아 정말요? 얼른 알차게 듣고 빨리 가서 밥도 먹고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먼저 인사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터 기류의 청년학교 담당 강사 원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누구나 배움부터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류의 청년학교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먼저 나왔는데요. 저희 기류의 청년학교는 가치관과 자기 고민을 가진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을 함께 모아 사회 변화와 혁신의 뜻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저희가 만든 사회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회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2년 뒤, 2년 내외를 독립하여 기관 그리고 뭐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 기업이든 그런 다양한 형태로 독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사회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소개를 제가 짧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누구나 배움터 진행을 맡게 된 이제 1000개의 행복을 가진 이제 천행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천행이라고 하고요. 천만다행할 때 천행입니다. 일천천의 다행자를 쓰고 1000개의 행복 그리고 1000개의 다행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나 배움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터 기류의 청년학교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기류의 청년학교에 있는 청년들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2018년 8월부터 시작해서 난민과 함께 관계하고 살아온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머사와 압둘라는 처음이지 라는 제목으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례는 목차는 배낭 메고 세계 일주에서 차를 싣고 난민 캠프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온정주의를 넘어 성찰하는 환대라는 소제목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군생활을 했었고요. 장교로 군생활을 하고 7월 1일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7월 중순, 7월 10일 정도부터 세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갔다가 다시 터키 오른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터키로 그리고 이집트로 북아프리카를 건너서 유럽으로 그리고 다시 유럽을 또 움직이고 이렇게 여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와서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다. 난민 캠프에서 같이 활동할 자원활동가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전공은 청소년 학과이고 그리고 제가 입대하기 전인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듣고 나서 군대에 입대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정보를 알지 않으려고 하고 지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침묵했었던 시간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역하기 전에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는 일들을 보고 거기에서 혐오의 정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행을 중간에 정리하고 8월 달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행을 40일 만에 멈추고 한국으로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배에 싣고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살짝 딱딱한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갈 건데, 난민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난민에 대한 정의가 난민 협약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난민과 실제로 법적인 난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법적인 정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간단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유엔 난민 협약에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들을 난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5대 중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멘 난민 또는 얼마 전에 그 해변에서 시체가 있었던 쿠르디 같이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국제법상의 난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쟁 난민의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하고 지내는 많은 예멘 친구들은 난민 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난민은 아니지만 본국에 갔을 때 중대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낼 수 있도록 허가해주자라는 의미로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민 신청자의 경우는 신청을 한 다음에 난민 그 인터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임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짧으면은 6개월, 1년, 길게는 4년, 5년까지도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장을 받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고 정보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난민을 신청해서 우리나라에 왔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는 미등록 체류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뭐 예를 들면은 은행 계좌나 카드를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제약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난민법 폐지 청와대 청원에 대한 얘기였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난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74만 71만 4,875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청와대 청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청원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난민법을 폐지하고 난민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이제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러다 죽을까봐 못 때리고 있겠어 라는 얘기는 누가 했을지 혹시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저기 사진에 있는 사람 아니요. 누군가가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일까요? 고용주? 고용주? 정답입니다. 와. 앞에 있는 과자를 하나 드시면 과자가 쌀과자가 선생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플러스 드셔도 되고. 네, 저희 이 얘기 뭐냐면은 제주도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은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단기간에 한 번에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원래는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주거나 시설을 제공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제주도에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일을 해서 살아봐라 라고 임시적으로 허용해 준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은 바다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양식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난민 캠프에서 일을 구해서 농장으로 간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은 신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리고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주분들도 대부분 간단한 영어를 하시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에 돼지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장주 할머니는 저러다 죽을까봐 못 데리고 있겠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루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돌려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먹는 것이 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난민 캠프에서는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주방장 역할을 해서 여기 있는 아랍 음식을 해 먹었었거든요. 저희도 아랍 음식을 먹었었는데 근데 우리는 뭐 음식을 가리는 것이지만 이 친구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고민하고 이게 여기에 돼지고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항상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손으로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젓가락을 주잖아요. 보통 젓가락을 주는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숟가락을 쓰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음식의 그런 2가지 이유 때문에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씩 나가서 한국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순두부찌개입니다. 이것은 보면은 여기 다 비운 친구들도 있는 반면 이제 거의 새 뚝배기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다 비운 친구들을 보니까 대개는 이제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한 친구들인 것 같고 이제 음식을 못 먹는 친구들은 이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이 친구들이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일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네, 드디어 압둘라가 나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압둘라는 4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압둘라가 위험해라는 얘기의 주인공은 아흐메드 압둘라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골초였어요.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달래도 보고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했지만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나이도 어렸어요. 20살, 21살 그 정도 된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제주에서 이제 주말마다 가끔씩 그 나들이를 갈 때가 있어요. 저희가 성산일출봉 쪽에 나들이를 갔었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천식 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벤톨린이라는 천식 치료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다 써서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스텝 중에 2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벤톨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급차를 부르고 근데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사장님들이 하고 있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일요일 8시 정도에
뛰어서 한 200m 정도 있는 약국이 열었고, 그리고 벤톨린은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었는데 벤톨린을 달라고 하자 했는데 처방전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바로 약사 선생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빠르게 사서 다시 이 친구가 벤톨린 스프레이를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압둘라의 위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압둘라는 다시 이제 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육지로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육지에 와서 수원에 있는 이제 그 단기 숙소라고 해야 될까요?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말에는 다 같이 음식도 먹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주말에 주중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밤에 열이 엄청 나면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응급실에 갔었는데 너무 심하게 아파해서 이제 여러 검사를 하다 보니까 캐슬만 병이라고 하는 희귀 혈액암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는 돈이 없고,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데 드는 엄청난 많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금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았는데 이 병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실반트라는 신약이 나와서 심지어 암인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신약이 나와서 이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중증 보험 가입 대상이기도 해서 전체 의료 비용의 5%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엄청 비싼 주사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저희가 모금한 것을 통해서 잘 치료하고 있고 지금은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강권, 의료권들도 이 친구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8월부터 캠프를 시작해서 10월 말 정도에 캠프를 정리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난민 인터뷰 결과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출도 금지라는 특이한 명령을 정부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동권의 자유를 박탈하고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인터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주도에 머물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대부분의 캠프에 있던 친구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소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캠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들 반갑게, 아쉽지만 기쁘게 떠나 보내자라는 의미로 굿바이 세레모니를 했었는데, 저희가 모금한 금액으로 이 친구들이 잘 떠나라고 캐리어랑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이건 저인데 이제 신발끈을 묶어주는 뭔가 성자와 같은 연출이 이루어졌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로 인해서 제주도를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섬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결과에서 그 인터뷰 결과가 체류 허가를 할 수 없다, 단순 불인정이라고 해서 제주도 밖을 떠날 수 없는 것은 물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을 떠나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국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몇몇은 단순 불인정이거나 아니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550여 명의 예멘 사람들 중에서 56명이 단순 불인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재심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난민 신청자 비자를 받아서 3개월 동안 다시 갱신을 했어야 되는데요. 3개월 동안 갱신을 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이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도 3개월 이상의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550명 정도의 예멘 사람들 중에서 2명의 예멘 사람이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멘에 있을 때 기자였던 사람인데요. 기자인 경우에는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 증거로 보여져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예멘 친구는 시사인의 기사를 써서 이 기사의 일부입니다. 네, 비행기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주도가 아닌 수원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작년 1월, 2월부터 이제 그 주중에는 단기 쉼터 그리고 주말에는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수원 근처에는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곳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가 엄청나게 큰 아마 군산에 사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군산 공항 옆에 있으면 얼마나 비행기 소리가 크게 나는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주중에 얼마나 소리가 많이 나나 세봤더니 1시간에 10대의 비행기가 넘게 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가 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비행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표정이 너무 일그러지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예멘에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행기 공습이 종종 있었고 실제로 폭탄을 투하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때 트라우마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고통이 실제하는 것이구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 또는 혐오의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혐오의 시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조금 줄였는데 마지막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운정주의를 넘어 성찰하는 환대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오 아니면은 환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온정주의라는 시각은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온정주의라는 시각은 어떤 그 복지의 대상에게 호혜를 베푼다라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촉진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좀 더 나은 측면에서의 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제주도를 넘어서 수원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 돌아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예멘 사람들과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돌아봤을 때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계속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돌아보면은 상호문화주의부터 볼까요? 상호문화주의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다문화 교육 또는 뭔가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동화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왔으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된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어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호문화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동권, 노동의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예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멘이 전쟁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갈등 관계에서 중간에 맞물려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한말 러일 전쟁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중동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평양에서 가장 먼저 맞닿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멘도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그리고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음으로 건강권. 아까 얘기했던 압둘라의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 전 사실은 이제 그 의료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 건강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자갱신을 받지 못해서 그 불법 체류자,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은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고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난민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그러한 법을 바꿔야 된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난민이 지속해서 실존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 난민뿐만 아니라 기후에 의한 난민 그리고 전쟁 난민, 기후에 의한 난민, 그리고 질병에 의한 난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질병에 의한 난민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함께 도울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각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배타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세계시민교육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청원을 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 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일 중에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전공이 청소년학이고 청소년들의 사고가 가장 유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면 어떤 그 사람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스탠스가 정해져 있지만 청소년들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더 공감할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줬을 때 더 잘 동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아졌을 때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이주민 청소년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흔히들 얘기하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이태원이나 대림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0%가 넘는 비율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외국인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가 넘는 비율로 초등학교의 그 구성원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세계시민 교육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워가지고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질문을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사람들이 계신데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이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거고요. 여기서도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건강권에 대한 게 조금 더 부각이 됐을 것 같아요. 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난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세금을 다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19로 통해서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고 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어려운 실존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마스크를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최초에는 의료보험증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가지고 가야 되고 ID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한 달에 2번을 쉬어요. 격주로 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사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스크를 2주씩 쓰고 한 달씩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해서 어김없이 차별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주노동자나 난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없었지만
아마도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혐오의 그 물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도 궁금했고 네. 그러니까 막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이 좀 생활이 만족스러웠나 뭐 그런 것도 궁금했는데 한국 문화가 뭐 잘 맞았는지 한국이 어땠는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국은 어땠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저도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했고요. 예멘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선거리가 10,000km 정도 와. 됩니다. 네, 10,000km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대륙의 끝이죠, 우리나라가. 대륙의 끝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슬람 문화가 이 친구들한테 엄청 중요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예멘 사람의 경우에도 20만이 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20만이 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많은 말레이시아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있다더라. 왜냐면 말레이시아에 난민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UNHCR에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좀 하면서 난민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케어가 어렵고 실제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명은 이제 한국에 난민법이 있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한국으로 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에어아시아에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한 거죠.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단돈 몇만 원에 네,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그 시즌에 생긴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 많은 비교적 사실 22만에 비하면 정말 적은 사람이잖아요. 550명이면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단기간에 제주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대면한 한국인들은 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일터에서를 제외하고 고용주와 그 노동자의 관계에 있으면은 여러 폭력 또는 이제 욕설 그리고 혐오 표현들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과중한 노동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임금을 못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산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구도 있고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의사나 이렇게 연결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가 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의 경우에는 모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해도 되나요? 네네. 저만 그래도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 제주도를 갔잖아요. 근데 네. 그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는 과정들이 조금 어떻게 뭐 그냥 갑자기 제주도에 간다고 막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배낭여행을 하고 있을 때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는 그걸 보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SNS로 들었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스카이프로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가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그 난민 캠프를 만드신 분이랑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쭉 있었습니다. 네, 그 제가 난민 생각하면은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많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 이슬람교가 약간 그런 그 종교적인 그게 너무 힘이 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이슬람교에서는 약간 여성과 아동을 하대한다고 하나? 약간 그런 종교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난민분들 만나보셨을 때는 그런
같이 지내셨던 분들은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왜냐면 제가 만난 난민은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은 뭐 무슬림의 전부가 아니라 예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으로 다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신실한 무슬림일수록 성격이 좋다. 제가 느낀 점이 모두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뭔가 선을 베풀려고 하고, 이런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종교든 그런 사이비나 뭔가 이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선을 추구하려는 종교이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나쁘게 비추어져 있지만, 우린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실할수록, 그 자신의 종교에 신실할수록 좀 더 제가 느끼기엔 착하더라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것은 제가 느끼기엔 좀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외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조심스러워한다.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엄청 젊은 친구들은 이제 흥미로워하죠. 자기 나라에서와 다른 문화 때문에 흥미로워한다는 느낌은 좀 있었지만, 뭔가 무례하다거나 아니면은 여자와 아이를 낮게 여긴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잘못 더 낫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은,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알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개신교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개신교 신학자가 쓴 책인데, 어떤 종교의 영역에서 그 종교의 가장 좋은 부분과 또 다른 종교의 가장 나쁜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에서도 많은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이슬람에서도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이고 나쁜 일들이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적어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것이 일반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올라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잘 안 봐지는데. 그래요? 네, 혹시 대신해드려요 제가? 네, 잠시만요. 네, 이광유 님이 선생님 마음 어디에서 무엇이 난민 활동에 끌리게 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2018년 8월부터 10월, 11월까지의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다 또는 충만했다 라는 단어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충만한 마음을 조금 더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너무 근엄하잖아요, 단어가. 좀 더 귀여운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뿌듯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뿌듯하다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과의 삶이 재미있고 의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많은 갈등들 이주민과 난민을 통해 겪고 있는 많은 갈등들을 내가 좀 완화하고 중간에서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유튜브에서 난민들을 좀 보다가 그 난민 영상과 관련된 댓글을 좀 봤는데 네. 그 난민들 대한민국 제주도에 온 난민들 중 대부분이 네. 20대 청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댓글에 네. 그 20대 청년들이 왜 청년들만 있는지 그거랑 이제 뭐 취업만을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댓글을 봤는데 약간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정말 만나셨던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20대 청년들이고 그랬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550여 명 중에 90%가 넘는 사람이 남성이었고요. 근데 저는 그 배경을 들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예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전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군과 반군의 지리멸렬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부군과 반군 모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징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의 이 말을 빌리자면은 정부군도 반군도 쉽게 얘기하면 착한 편이 없다는 거죠. 얘도 나쁜 놈이고 쟤도 나쁜 놈인데 내가 여기서도 싸울 수 없고 저기서도 싸울 수 없다인 거죠. 예를 들어서 확실한 착한 편이 있으면은 전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잡히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반군에게 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징집을 당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 떠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내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멘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끝에서 네 번째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끝에서 네 번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예멘 밖으로 떠나야 되는데 다 떠나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장남 또는 얘가 나가서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서 우리 애를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보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법적으로 네. 원래 보내는 건 아니면 네, 가능하게. 네, 가능합니다. 네, 이강유님께서 2018년도 가을 어디에 계셨는데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2018년도에 제주도로 갔고요. 제주도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내고 그리고 그 뒤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육지로 오게 되면서 2019년에는 수원에서 계속 지내면서 그 친구들과 주중에는 실직을 한 친구들이 임시쉼터에 있으면서 같이 지내고 그리고 주말에는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예멘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알아보고 배우고 얘기도 하고 놀고 어려움도 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이 일이라고 하기보단 그렇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난민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꾸준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대규모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550여 명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제주도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멘 사람들이 비자가 없이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난민 신청을 할 우려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다 무비자를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취소된 나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해야 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느냐, 몰래 들어오거나 여권을 위조하거나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인터뷰 과정에서 너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이유로 인터뷰 심사에서의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이죠. 난민법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강유님께서 계속 예멘 난민에 힘쓰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난민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그들의 친구로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예멘 난민과만 친구로 지낸다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지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종의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알게 된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 이렇게 알게 확장된 관계들 또한 있고, 그 친구들이 다 예멘 친구들은 아니고 리비아 친구, 모로코 친구,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민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의 일환이 세계시민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내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네, 저는 난민하고 청소년. 네, 그렇죠. 제가 살아온 시간들, 제가 경험한 시간들을 잘 설명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청소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주민이나 난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세계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난민과 이주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당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좀 아이디어를 그냥 막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경험했던 것들을 네. 기록을 좀 남기셨으면 그걸 조금 이렇게 방송으로 좀 풀어내주는, 네. 주에 한 번이든 네. 아니면 어떤 조직화를 하셔서 청소년이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확장성 플러스 선생님의 기록 플러스 그 안에 이야기 속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그 얘기 가운데서도 네. 문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건강권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그런 차별이나 혐오 없앨 수 있는, 네.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를 마치 들려주듯이. 네. 아까 3개월 얘기하셨고
제주에서 수원에서 그런 스토리들이 혹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네. 그거를 좀 잘 정리해내는 작업도 한번 하면 좋겠네요. 네, 제가 조각조각 기록을 남기긴 했는데 이걸 좀 엮어내고 싶은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 젤 앞에 보면은 목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제목을 적으면서 아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일부거든요. 제가 진짜 재밌는 일들이 엄청 많아서 진짜 박장대소하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지금 남겨놔야 돼. 네. 나도 지금 남겨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나도 예전에 뭐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들었을 때 그래서 돼지발을 사가지고 아 맞아요. 드렸다는 거야. 근데 네. 못 먹고 그걸 갖고 계셨다는 아, 거야. 네 진짜요? 맞아요. 네, 엄청 그게 웃기다. 돼지고기인 줄 알고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근데 우와. 저희 친구들이 저희가 그런 농담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슬림한테 좀 관계가 있는 무슬림들한테 돼지만 보면은 그 농담을 하니까 걔들이 다 이제 짜증을 내는 사람은 잘 없는데 이제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못 먹는다고 연출된 그렇게 이제 아, 하기도 연출된. 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잡았던 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예멘 반지인데 줌이 아니라 여기도 와주세요. 한 바퀴 돌아주세요. 네, 여기 한 바퀴 저는 돌아주세요. 봤습니다. 예, 예멘 반지인데 네. 알이 참 크죠? 네, 제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이거를 제가 받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준 게 없고 그 친구가 지금은 저보다 돈을 잘 벌긴 하지만 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친구이고 근데 이 반지가 예멘에서 보내온 반지거든요. 근데 그 예멘에서 유명한 돌로 만들어진 반지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예멘에서는 남자가 이런 알큰 반지를 다 끼고 다녀요. 여자는 알이 작은 거를 이렇게 끼고 다니고 남자들이 이런 거 끼고 다니는데 그 친구는 엄청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를 선물해 주니까 또 다른 친구가 저희 하나를 선물해 줘서 종종 끼고 다니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마르 알 라하비라는 분이 very nice. 아, 네. 오마르는 제 친구고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서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또 유엔에 있는 예멘 지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이주민 이주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영어를 잘 하기도 하고 영어 전공이어서 그래도 비교적 저랑 소통을 잘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난민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매우 지지해주고 자기의 경험도 들려주고 그렇게 했던 소중한 친구입니다. 사바이 카엘 오말. 우와. 네, 이거는 하와이유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왜 지내네 한국어로 해주셨어요. 사바이 카엘이 하와이유가 아니라 굿모닝이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케이팔릭이 잘 지내니 이런 뜻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8시 59분인데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겠죠? 그렇다면은 네, 저의 얘기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난민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같이 얘기한 것들이 좀 여러분들의 인식을 확장시켜주는 인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